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과 욕심 앞에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수면제까지 준비한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낯선 땅에서 만난 기적 같은 구원 덕분에 아들의 모든 계략은 무너졌습니다. 배신과 욕망 끝에서 무너진 아들의 최후.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우뚝 솟은 최 씨 가문의 저택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의료업계를 주름잡는 최은상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다.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그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사의 소견은 심각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최소 6개월간은 완전한 휴식이 필요해요. 병실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장남 도연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그의 아내 라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 끝으로 이동해 속삭였다. 여보, 이번이 기회야.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는 절대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잖아. 맞아.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왔어. 다음 날 도연은 아버지 병상 옆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한국에 계시면 또 회사 걱정하시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실 거예요.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요양여행을 떠나시는 게 어떨까요? 따뜻하고 조용해서 건강 회복에 딱 좋다고 하던데요. 은상은 아들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에게 해외 요양이라는 것은 낯설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배려라고 믿었다. 그럼 준비를 해보자꾸나. 하지만 은상이 모르는 사이 도연과 라라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요양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범죄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뿐이었다. 거대한 유산과 기업을 독차지하는 것.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은상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이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도연은 아버지가 입원한 다음 날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아버지의 주치의 김정훈 박사였다. 박사님, 조용한 곳에서 차 한잔 하시죠.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도연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봉투 안에는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공식적인 진단서를 부탁드립니다. 김 박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액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는 괜찮습니다. 제가 관찰한 증상들을 상세히 적어드릴게요. 의학적으로 포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편 라라는 자신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청담동 사교계의 핵심 인물들에게 전화를 걸어댔다. 언니, 큰일 났어요. 시아버님이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이름도 자꾸 깜빡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우리 도연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라라의 연기는 완벽했다. 눈물까지 흘려가며 시아버지의 정신적 이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식으로 10명이 넘는 사교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흘 후 도연은 아버지를 찾아가 위조된 의료 소견서를 내밀었다. 아버님, 김 박사님이 정밀 검사 결과를 주셨어요. 다행히 심장은 안정되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욱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대요.
은상은 소견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를 보니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럼 빨리 캄보디아로 떠나자. 네, 아버지. 모든 준비는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1단계는 완료되었다. 아버지의 정신적 무능력을 입증할 의료적 근거와 사회적 인식을 모두 확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아버지의 후견인 선임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시엠립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은상은 오랜만에 해외여행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지만 도연과 라라의 표정은 차가웠다. 아버지, 여권과 지갑은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해외에서는 분실 위험이 크잖아요. 은상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호텔 앙코르 팰리스에 도착한 후 도연은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매니저를 조용히 불러냈다. 실례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편으로 이동했다. 도연은 준비해온 의료 소견서 사본을 보여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아버지는 초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때때로 현실 인식이 흐려져서 길을 잃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혼자 외출하려고 하시면 꼭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안전사고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매니저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연은 봉투를 건네며 속삭였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은상은 문득 불안감을 느꼈다. 호텔 직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기 때문이다. 동정과 경계가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다. 도연아, 내일은 혼자 앙코르와트를 둘러보고 싶구나. 안 됩니다, 아버지. 여기는 낯선 곳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다.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도연은 라라와 눈빛을 주고받은 후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했다. 그럼 호텔 근처에서만 산책하세요.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은상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베란다에서 나누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내일 기회가 오면 바로 실행하자. 정말 괜찮겠어? 만약에 실패하면. 걱정 마. 여기서는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노인이 길을 잃고 쓰러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 은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행이 자신의 휴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은상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한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은상은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은 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그들의 시선과 말투가 새롭게 느껴졌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라가 다정하게 물었다. 괜찮다. 오늘은 정말 혼자 나가보고 싶구나.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도연이 내민 것은 비타민 음료였다. 은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고맙다.
은상은 음료를 입에 댔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몰래 뱉어냈다. 도연과 라라는 그가 다 마신 것으로 착각했다. 아버님,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나요. 그러자 은상이 방을 나서자마자 라라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만약 누가 봤다가 우리를 의심하면.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는 곧 어지러움을 느끼고 길에서 쓰러질 거야. 여기 의료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언어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어려워. 며칠만 지나면 자연사로 처리될 거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해. 이미 준비했어. 호텔 스파를 예약해놨고 오후에는 쇼핑센터에서 직원들과 사진도 찍을 예정이야. 완벽한 증인들이지. 한편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은상은 온몸이 떨렸다. 아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면제를 안 마시길 잘했다. 은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하지만 프런트에서 택시를 부르려 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말렸다. 죄송하지만 아드님께서 혼자 외출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어제 아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상 문제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다고. 은상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아들이 이미 모든 것을 차단해 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권도 돈도 이제는 자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은상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호텔 뒷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곳에는 직원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텔을 빠져나왔다.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볕이 얼굴을 내리쳤다. 낯선 거리,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그리고 한 푼의 돈도 없는 상황. 72세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은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청해야 했다. 시엠립의 오후 2시, 기온은 35도를 넘나들고 있었다. 은상은 호텔에서 나온 지 30분 만에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정장 차림의 72세 노인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은 현지인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다. Excuse me, I need help. 은상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상대방은 고개만 저으며 지나쳤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다. 1시간이 지나자 은상의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운동 부족에 심장병까지 앓고 있는 그에게는 이 더위가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길가의 작은 그늘에 주저앉았다. 코리아, 코리아. 그가 간신히 중얼거리자 한 현지인이 다가왔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도와주세요. 현지인은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번역 앱 화면에는 치매 환자 같아요. 가족에게 연락해야 해요라는 글자가 떴다. 은상은 절망했다. 도연이 이미 자신을 치매 환자로 소문내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은상은 시장 골목에서 길을 잃었다.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때 휴대폰을 든 한 청년이 그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미스터, You lost? Yes, I need help. 청년은 경찰에 신고했다. 30분 후 도착한 경찰관 2명은 은상을 보더니 서로 현지어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표정에서 은상은 자신이 치매 환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영어로 물었다. 호텔 네임?
앙코르 팰리스, 범마이선, 오케이, 위콜 호텔. 경찰관이 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저희 아버지가 실종되셨군요. 걱정했어요. 치매 초기라서 길을 잃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치매? 은상이 펄쩍 뛰었다. 아니야. 나는 정상이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오히려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경찰관들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호텔로 돌아가는 페트카 안에서 은상은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다.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함정을 파놨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한국에 전화를 걸어도 회장님은 휴양 중이라는 답만 돌아올 것이고 현지에서는 치매 환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도연과 라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날 밤 은상은 잠들지 못했다. 호텔 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아들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앙코르와트 투어를 준비했어요. 가이드도 섭외해 놨고요. 가이드? 네, 한국어 가능한 현지 가이드예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이라고 하네요. 오전 9시 호텔 로비에서 소피를 만났다. 깔끔한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닌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소피를 한쪽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서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도망가려 하거나 이상한 부탁을 하시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해 주세요.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넘게 가이드를 해오면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봐왔는데 은상은 그들과는 달랐다. 눈빛이 또렷하고 말도 정확했다. 앙코르와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피 씨, 혹시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앙코르와트 사원 입구에서 도연과 라라가 기념품점을 구경하는 사이 소피와 은상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다. 소피 씨, 제 이야기를 믿어주실 수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은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다. 아들의 음모, 위조된 의료진단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든 계획, 그리고 어젯밤 들은 살해 계획까지. 소피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은상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다. 게다가 오전부터 느꼈던 위화감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알고 있으니까.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빠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오빠 민혁은 시엠립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현지 언론과도 연결고리가 있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호텔 CCTV나 녹음, 뭔가 객관적인 증거 말이에요. 그때 도연과 라라가 다가왔다. 아버님,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나요? 소피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앙코르와트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역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온 후 소피는 은상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다. 이것을 침실 어딘가에 숨겨두세요. 아드님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은상은 소피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회장님. 저도 아버지가 있거든요.
친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은상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다. 은상이 녹음기를 숨긴 지 이틀 만에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도연과 라라는 아버지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주의하지 않았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아버지가 쓰러지면 우리는 슬픔에 빠진 가족 연기를 하는 거야.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야? 간단히 현지에서 화장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추도식만 하지.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모두 우리 거야.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기록했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오빠 민혁과 함께 은상을 만났다. 회장님,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행동에 옮길 시간이에요. 민혁이 나섰다. 저희가 아는 캄보디아 데일리 기자와 한국 방송국 푸놈펜 통신원에게 이미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에요. 은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그날 오후 CM리 프레스 센터에는 현지 기자들과 한국 언론사 통신원들이 모여들었다. 은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저는 한국의 최은상입니다. 제 친아들 도연과 며느리 라라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기자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우리는 슬픔에 빠진 가족 연기를 하는 거야.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이어서 호텔 CCTV 영상도 공개되었다. 도연이 호텔 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은상을 치매 환자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한국 통신원이 질문했다. 회장님,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왜 아드님이 이런 일을? 재산과 회사 때문입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 했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지자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사는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송되었다. 그날 저녁 한국방송 뉴스에는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대기업 회장이 친아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충격적인 사건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폐류나 인면수심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 시각 호텔에서 뉴스를 보던 도연과 라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런 일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 다음 날 새벽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호텔에 나타났다. 도연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치매라서. 하지만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 변명은 무의미했다. 도연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고 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나는 몰랐어. 남편이 혼자 한 일이야.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그녀의 목소리도 선명히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은상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닌 진짜 가족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피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은상의 병실에는 딸 유진만이 매일 찾아왔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 간병을 위해 휴직까지 결정한 그녀였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고맙다, 유진아. 너만 있구나.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은상은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장남에게만 관심을 쏟느라 딸의 진심을 몰라봤던 자신이 후회되었다. 며칠 후 유진이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다. 아버지, 소피 언니와 민혁 오빠가 한국에 오셨어요. 문 너머로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소피와 그녀의 오빠 민혁이었다. 두 사람은 은상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멀리 캄보디아에서 날아온 것이다. 회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소피 씨, 민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병실에서 유진과 민혁이 나누는 대화를 듣던 은상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뭘 말이냐? 우리 사실 사귀고 있어요. 은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딸과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연인 사이라니. 언제부터? 유진이 부끄럽게 대답했다. 6개월 전부터요. 민혁 오빠가 한국에 사업차 왔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건이 터지면서 더 가까워졌고 민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유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은상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환하게 웃었다. 좋다. 너희 둘이라면 정말 좋겠구나.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도연에게는 변호사가 찾아와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도연 씨,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요? 네. 도연에게는 일원도 상속하지 않으며 장례식 참석도 금한다. 모든 재산은 딸 유진에게 물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자신이 노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2년 후 유진과 민혁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은상은 딸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소피는 신부들러리로 참석해 유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물론이다.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결혼식 후 1년 뒤 유진과 민혁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은상은 손자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이 아이 이름은 지호로 하자. 지혜롭고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는 뜻이다. 손주를 품에 안은 은상은 피보다 진한 진심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창 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다. 은상은 손자를 바라보며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배신당했던 상처는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구원 또한 뜻밖의 인연에서 찾아왔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결국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